자,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건강보험료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국민들, 특히 은퇴자분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건보료가 원래부터 이렇게 비쌌던 거는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워낙에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누적 흑자가 무려 20조 원을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죠. 저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요금을 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건보료 재정이 튼튼하고 국민들은 내는 부담도 적었던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 건강보험 재정이 워낙에 넉넉하게 많이 남아 돌자 언론이나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건보료를 가지고 돈잔치를 한다, 보험료를 낮춰줘야 된다, 이런 소리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높아진 건보료를 생각해보면은 진짜 사실적으로 꿈 같은 얘기죠. 자, 저때 당시에 어쨌든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재정을 건전하게 대비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정말로 큰일이 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현 시점에서 보면은 정확한 예견이었죠. 자, 사실 이 건보료 20조 흑자 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만 해보시면요. 지금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당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수많은 그런 언론 자료들 또 야당의 비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너무 많이 걷어가는 것 아니냐, 국가가 돈잔치를 한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 이거를 현재 엄청나게 건보료가 높아진 이 건보료 폭탄 가격을 생각해보면은 저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그 건보료를 가지고도 비싸다고 불평불만했던 어떤 그런 국민들의 여론, 언론들의 태도가 지금은 진짜 꿈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저때 당시에 불평불만하던 국민들과 언론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조용하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당시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굉장히 풍족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혜성처럼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자, 바로 모든 대한민국 종말의 시작인 그분이죠. 문재인 케어의 등장입니다. 한국의 국가 재정이 너무 튼튼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게임을 단숨에 끝장내버릴 세계관의 끝판왕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위대하신 그분께서 전지전능한 이분께서 국가 정책에 숨결을 한번 불어넣자마자 그 즉시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국민들의 노후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이 박살나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7년 넘게 조단 위에 흑자를 내던 그런 재정을 단 한순간에 조단 위에 적자로 손해로 바꿔버리는 기적의 마법을 보여버렸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7년 넘게 조단 위로 흑자가 나던 국가 재정을 단 한순간에 조단 위에 적자, 손해로 바꿔버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자, 마력의 수준이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흑마법사라고 봐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예요. 자, 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곧바로 건강보험은요,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조 넘게 저축을 해놨던 게, 20조 넘게 저축을 해놨던 게 해마다 기본 마이너스 2조, 3조씩 이렇게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엄청나죠, 여러분들? 우파 정부 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쌓아놓은 흑자 곳간을 단숨에 박살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 불과 2년에서 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인기 있는 컴퓨터 게임인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고수의 캐리력보다 훨씬 무서운 게 뭐냐? 바로 우리 팀 아군 트롤의 역캐리력입니다. 고수의 캐리력보다 훨씬 무서운 게 바로 아군 트롤의 역캐리력입니다. 우리 팀에 잘하는 고수가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강력한 하수가 들어와 보면은 그 한 명이 팀 전체의 능력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갉아먹을 수 있는지 제대로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딱 그 꼬라지라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문정부가 들어선 뒤로 해마다 무려 6% 이상씩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국가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은 국민들에게 삥을 뜯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문재인 케어라는 것은 약속했던 슬로건만 휘황찬란했을 뿐 실제로 그 내실을 살펴보면은 국민들이 받아가고 누리는 것보다 내야 되는 부담만 더 커지는 그런 반쪽짜리 정책, 아니 무의미한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 못했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문정부가 들어선 뒤로 공공기관 인건비는 해마다 조 단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줄어드는데 기적적으로 참 신기하게도
공공기관의 규모는 자꾸만 비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인건비, 연봉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가파르게 기록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지출의 비용이 계속해서 커지면 결국 그 막대한 유지비는 누가 감당하게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수출 대기업과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저 막대한 재정 낭비를 전부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원래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보장받고 돌려받아서 사회 인프라 시설물로 돌려받았어야 되는 세금들인데 이런 국가적인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인건비로 말입니다. 저 사람들의 돈잔치로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정부에서 어디 손해가 난다고 하면은 그 기본 단위가 억 단위가 아니고 조 단위입니다. 조 여러분들. 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가세요? 수천억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조 단위로 적자가 난다고요. 국가재정 전체가 아니라 건보료 한 군데에서 무슨 부서 한 군데에서 한 분대에서 조 단위씩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공기업이 눈꽃만큼 벌어봐야 그 이상 되는 몇 배의 돈이 모조리 비대한 공공인건비와 지출비로 새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세금과 소중한 건보료 기금이 4조 원 이상씩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재인 케어 시행 직후 건보료 기금은 급격하게 수익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이 와중에도 사람들을 더 많이 뽑고 있고 국민 혈세로 인건비를 사이오닉 스톤 마냥 시원하게 펑펑 날려대고 있습니다. 자, 저러니까 건보료와 세금 폭탄이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니까 안정적인 노후 설계하기에도 바쁜 그런 은퇴한 국민들이 곡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바깥에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재정의 손해를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거를 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곡소리가 나오죠. 이게 은퇴하는 분들은. 친애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비대한 행정부 그리고 방만한 공공자금의 운용이라는 게 자, 초반에는 국민들에게 마치 무엇이든지 줄 것처럼 밤하늘에 별도 따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약속을 하지만 결국 이 돈잔치는 자기들만 벌이는 법이고 반드시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세금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과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라는 말처럼 뉴턴이 발견했던 그 만류 인력의 법칙처럼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자연 법칙이라는 겁니다. 뭐가? 공공이라는 부문이 비대해지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에게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라는 그 진리 말입니다. 자, 은퇴한 국민들이 조그마한 낡은 아파트 지방에 한두 개 가지고 그 별 가치도 없는데 이걸로 월세라도 몇십만 원씩 받아가지고 노후 대비하고 용돈벌이라도 하자. 이게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지게 생겼습니다. 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그런 서민 계층의 세금이 이제는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였으면 사실상 국가가 세금을 면제해 줬는데 이제는 1년에 고작 700, 800만 원의 임대소득만 벌어들여도 각종 온갖 세금과 건보료가 직간접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뜯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성그룹 이재용 씨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재벌들과 부자들이 괴롭힘 당한다고 정권 1, 2년 차 때 박수치고 있던 남의 일처럼 생각했던 국민들이 많았죠. 근데 그분들 지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재벌들이 두들겨 맞는다고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환호성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서민들도 쥐어 짜이는 시대가 지금 이미 벌써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세금을 내고 건보료 기금을 형성해 놓으면은 그거는 옆나라 중국 사람들 또 동남아 외노자들이 한국에서 몇 달만 일한 뒤에 다 타먹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희귀 질병을 걸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백만 원짜리 특수한 약값을 전부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국민하고 동등하게 말이죠. 아니, 건강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받아가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가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의 부담률은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5%의 막대한 건보료는 전부 다 사지육신 멀쩡하고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코피 터져가면서 대신 메꿔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성실하고 빚없고 악착같이 살아온 정직한 국민들만 바보가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잘못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 간절한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